있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황기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낯선 이름, 낯선 얼굴. 하지만 그 낯설 속에 너무도 익숙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DH홀딩스 대표 잘 아시나 보군요. 배틀이죠? 어일그룹 회장 황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출익입니다. 바로 강재인. 그녀는 지금 금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32회는 바로 이 찰나의 감지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 하지만 누구도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마주침이 아닙니다. 한때 사랑했고 또 가장 잔인하게 배신했던 인물과의 재회이자 복수의 첫 포문이 열리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기찬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의 동공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떨립니다. 금자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 시선 속엔 결심과 차가운 냉소 그리고 반드시 대갚아주겠다는 복수의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금자의 얼굴에서 익숙함을 감지했지만 그것을 쉽게 입 밖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감지한 익숙함은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닌 과거를 직면하게 만드는 트리거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기억들이 금자의 작은 표정 하나, 미세한 손짓 하나에 반응하며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혼잣말처럼 중얼입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확신을 지우기 위해 그는 즉시 금자의 신상을 조회하게 합니다. HR팀을 호출해 그녀의 출신지, 학력, 이력, 취업 루트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죠. 그는 실체 없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을 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미 그 모든 배경을 완벽히 조작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서류에는 YL과 무관한 중소기업 이력, 심리상담사 자격, 그리고 고등학교조차 다른 지역으로 위장되어 있죠.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기에 어떤 수단으로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단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찬은 직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직감은 단순히 외모의 유사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시선의 흐름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예전 강재인의 버릇을 떠올립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 습관, 그리고 누군가를 강하게 의심할 때 정면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응시하던 눈빛. 금자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며 금자가 자료를 들고 회장실을 나가던 뒷모습까지도 유심히 관찰합니다. 재인이라면 저렇게 천천히 걸으며 뒤돌아보지 않겠지. 하지만 저 사람은 순간 돌아봤어. 확인하려는 듯이. 이러한 찰나의 감정들이 쌓이면서 기찬은 그녀의 정체에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회장실 CCTV를 재검토하기 시작하고 금자의 동선과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책상 아래 달린 마이크로 녹음된 대화의 어조까지도 분해해 분석하려는 그의 모습은 그가 느끼는 공포와 확신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법정에서의 한마디. 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그때는 단순한 협박이라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찬은 불안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는 스스로 되뇌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진다. 저 여자가 누군지 상관없어. 지금은 나의 왕국을 지켜야 할 때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를 정체불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그의 다음 행동을 변화시킬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한편 김도윤은 도민준과 황기찬의 접촉 소식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민준은 한때 존경했던 상사이자 현재 복수 동맹의 일원. 그러나 기찬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은 도윤의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민준 상무님이 왜? 무슨 이유로 기찬과 손을 잡을 수 있지? 도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도민준을 찾아갑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혹시 황기찬과 어떤 거래라도 하신 겁니까? 민준은 순간 당황하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고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명확한 부정도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기에 도윤은 더 깊은 불신에 빠집니다. 그는 민준의 태도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절감을 느낍니다. 예전엔 어떤 결정이든 함께 논의하고 공유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무엇인가를 혼자 감추고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연과 민준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동시에 민준의 딸 도유경은 또 다른 방향에서 오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민준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유경은 점점 냉담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오해의 중심에는 사실 자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경은 자영이 현재 민준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 민준은 자영의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그녀에게서 점점 선을 긋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은 유경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이는 결국 민준과 유경 사이에 더 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고립감을 느낍니다. 복수에 대해 앞에서 함께 달리던 사람들이 제각기 갈라지는 듯한 기분. 그는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이 싸움 과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걸까? 그 의문은 도윤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앞으로 벌어질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황나라는 금자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오빠의 전처와 닮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그녀의 직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황나라는 도윤의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며 일부러 금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도윤은 속내를 감추고 있지만 나라의 촉은 점점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상담사 맞아요. 느낌이 이상해요. 마치 예전에 알던 사람처럼. 그녀는 금자의 손목에 난 작은 흉터를 보고 그것이 제인에게도 있었던 흔적임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황나라는 금자의 뒷조사를 은밀히 시작하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작은 퍼즐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합니다. 강세리는 금자의 존재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녀의 등장 이후 어딘가 모르게 그룹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특히 공모전 출품작 목록에서 금자의 이름을 본 순간 세리는 속으로 단단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신입 주제의 공모전에. 그 생각은 강세리의 자존심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심사위원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기에 이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금자의 이력과 경력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HR 부서에 은밀히 지시를 내리고 사적인 루트를 통해 금자의 전 직장 평판까지 파악하려 하죠.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모두 무탈했습니다. 깔끔한 이력, 합리적인 추천서, 심리상담 자격까지 완비된 인재라는 평가. 세리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녀의 촉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는 심사 당일 금자의 작품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언뜻 보기에 단순한 도시 재생 디자인처럼 보였지만 세리는 뭔가 복잡한 도면과 연결된 구성에 눈길이 머뭅니다. 그리고 금자의 작품명 도시의 속살 그 제목이 주는 묘한 뉘앙스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작품 속 디테일한 건물 구조,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 지역이 마치 어디서 본 듯한 데이터와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 금자는 YL그룹이 부당하게 축적한 부동산 데이터를 도면에 상징적으로 녹여낸 것이었습니다. 예술의 언어를 통해 그룹 내부 비리를 세상에 고발하려는 복수의 일환이었죠. 이를 알아챈 세리는 크게 동요합니다. 그녀는 그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면 자신과 기찬 YL 모두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날 이후 강세리는 금자의 행동을 더 예의주시합니다. 프린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금자가 출력하던 그림 파일, 그리고 일부러 회장실 비서 앞에서 파일을 흘리는 듯한 행동.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강세리는 회장실로 곧장 올라가 기찬에게 말합니다. 저 상담사, 금자씨, 뭔가 이상해요. 절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찬은 그 말을 가볍게 넘깁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세리. 요즘 너 너무 예민해 보여. 기찬의 반응에 세리는 좌절합니다. 그녀는 위기의 본질을 감지했지만 기찬은 그 위기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부터 세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금자의 뒤를 밟기 시작하고 과거 강재인의 사진들을 꺼내 그녀의 얼굴과 금자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금자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보인 작은 흉터 하나, 그 흉터는 분명 과거 강재인에게도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직감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 여자가 설마 강재인? 이제 그녀는 이 의심을 증명해낼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촉을 곤두세웁니다. 강세리는 이제 단순한 부사장이 아닌 복수의 대상이 된 인물로서 본능적으로 방어전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대화 하나, 행동 하나에도 촉각을 세웁니다. 금자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변수이자 지금껏 쌓아온 모든 권력을 위협할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금자는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매일같이 위장을 유지하며 YL 내부의 정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고 강세리는 그런 그녀의 그림자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두 여자의 치열한 심리전은 곧 한쪽의 몰락을 예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영은 여전히 몰락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준의 집에서 체면을 구기며 머물고 있지만 과거의 권력과 화려했던 삶의 미련을 놓지 못하죠.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와인잔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실상은 무너진 자존심을 애써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자영은 주방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손으로 설거지를 하다니 내가 누구인데. 과거 수십 명의 하인과 비서를 거느리던 삶에서 이젠 밥 한 끼 직접 차려야 하는 현실로 떨어진 자신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정윤이는 날카로운 말로 현실을 각성시킵니다. 그래도 어른이라면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해야지. 그 말은 자영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내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오죠. 내가 이 지경이 된 게 내 잘못이야. 기찬이 그 인간이 다 망쳐놓은 거잖아.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베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눈물은 미련과 후회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자영은 민준 몰래 그의 노트북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YL그룹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흔적을 찾기 시작하죠. 그녀는 과거의 커넥션을 살려 기찬의 비자금 계좌가 존재하는 국외 은행 정보를 캐내려 시도합니다. 단순한 동거인으로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지금도 정보 수집자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호성은 오랜만에 의문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황 회장이 참석한 비공식 모임에 나타나 스스로를 패트릭이라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활동한 금융 전문가라는 새 인물로 위장한 그는 완전히 다른 외모와 말투로 변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는 일부러 황기찬의 옆자리에 앉고 은근히 YL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기찬은 순간 눈빛이 흔들리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오성은 이미 기찬의 반응 속에서 몇
몇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도희의 사고와 관련된 시점에서 YL 내부의 금융 흐름에 이상이 있었음을 기억해냈고 그 실체를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정호성은 호텔로 돌아간 뒤 방 안에 설치된 벽면 스크린을 켭니다. 거기엔 YL 내부 고위 인사들과의 관계도 도희의 교통사고 이후 계좌 이동 기록 등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입니다. 기찬, 당신 역시 이 판의 중심이었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찬이 도희의 사고를 은폐하고 YL의 비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을 동원했는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 안에는 자영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고 정호성은 민준과 자영의 관계에도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영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민준의 집에 머무르며 자신이 이 복수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의 등장은 그녀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 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세 인물이 얽히고 있습니다. 민준, 자영 그리고 오성. 각자의 비밀과 속셈 그리고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 공간을 위험한 심리전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호성은 마지막으로 금자의 얼굴이 담긴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 당신이 돌아왔군요. 이젠 나도 참지 않겠습니다. 제인은 다시 회장실에 들어섭니다. 이번엔 단순한 서류 전달이 아닌 YL그룹의 부패를 뒤엎을 결정적 단서를 회수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안고 있었죠. 그녀는 회의실 복도에서부터 이미 모든 동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걸음 속도, 시선의 방향, 심지어 손에 쥔 서류의 두께까지도 의도적으로 조정해 가능한 한 회장실 내 감시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침착합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관련 자료입니다. 평범한 말투, 업무적인 미소. 그러나 그 속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며 서류를 내려놓는 척 회장 책상 뒤쪽의 파일 캐비닛 방향을 살짝 흘겨봅니다. 그곳은 사내에서도 극비로 분류된 자료가 보관되는 장소. 제인은 이전부터 회장실 레이아웃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그곳이 기찬의 비밀이 보관된 금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무심한 듯 회장 책상 위의 펜꽂이에 손을 뻗어 만지작거립니다. 그 행동은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시계에는 특수 제작된 렌즈가 장착되어 있었고 펜꽂이를 조작하며 360도 스캔을 진행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금고의 잠금 방식, 서랍의 구조, 카메라 사각지대 파악. 기찬은 책상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처음엔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그의 시선이 점점 묘하게 바뀝니다. 그녀가 펜을 들고 2번 회전시키고 잠시 시계를 확인한 뒤 다시 펜꽂이에 꽂는 일련의 행동.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닌 루틴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뇌리에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과거 강재인이 회장실에서 진행했던 PT 발표 당시 그녀도 이와 비슷한 동작을 취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말없이 시선을 옮기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심지어 눈썹을 찌푸리는 방식까지도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심박이 빨라지는 걸 느낍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그는 무심한 척 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녹화 상태와 마이크 활성화를 점검합니다. 지금 이 회장실 안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죠. 제인은 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머금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회장 책상 구석에 위치한 무선 충전기 아래쪽을 손끝으로 스치듯 눌러봅니다. 거기엔 YL그룹 내 소수 인원만 아는 보조금고의 리모컨 버튼이 숨겨져 있었죠. 기찬은 그 장면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그의 시선은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상담사님, 혹시 어디서 뵌 적 없습니까? 제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웃으며 말합니다. 기분 탓이겠죠. 다들 저보면 익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엔 차가운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죠. 이 짧은 대화는 겉보기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 대화 같았지만 사실상 복수와 정체 폭로를 앞둔 첩보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장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기찬은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 시선엔 공포 그리고 잃어버렸던 악몽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사님, 혹시 저 알죠? 제인은 웃으며 말합니다. 기분 탓이겠죠. 다들 저보면 익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엔 차가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나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죠. 이 장면은 32회의 정점이자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는 분기점입니다. 기찬은 과연 이 위장을 꿰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자의 게임에 휘말리게 될까요? 다음 회차는 숨막히는 진실의 한 걸음, 복수의 무대가 점점 좁혀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